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원의 한국사 대표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설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여러 국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거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자, 주로 이제 이 부분 나오면 지도로 해서 가, 나, 다, 라, 마, 다, 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먼저 송하강 유역에서 부여가 여기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부여 밑에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위치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함경도 지역에서 옥저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강원도 북부 지역에 동계가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고조선 있을 때 그 밑에 남방에 진나라가 이쪽에는 마한, 그리고 이쪽에는 변한, 그리고 오른쪽 경주 지역에 진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한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것을 우리는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서 이제 문제를 물어볼 건데, 일단 위치부터 파악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보자. 자, 이 부여부터 한번 가볼게. 먼저 우리는 이 부여와 고구려를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둘 다. 자, 책 보면서 좀 따라올게요. 자, 이 부여와 고구려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 자, 그럼 쌤이 연맹왕국이 뭡니까? 자, 국가 발전은 소국부터 시작하거든. 소국, 군장국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연맹왕국이 실시가 되는데, 이 연맹왕국은, 자, 칠판 볼게. 왕은 있지만은 왕권이 되게 약한 것을 연맹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왕권이 약하냐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고 하면 어떻게? 신하들이 왕을 바꿔치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왕의 권한이 약한 것을 연맹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부여부터 한번 가봅시다. 부여는 첫 번째 5부족 연맹체로 시작돼요. 5부족 연맹체. 자, 보자. 왕은 칠판봐.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왕은 중앙을 딱 통치하고, 자, 지방에는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마가는 말을 숭배하는 부족, 우가는 소를 숭배하는 부족, 저가는 돼지, 저금통할 때, 자, 돼지를 숭배하는 부족, 부가는 개를 숭배하는 부족이거든. 자, 그러면 봐봐. 자, 이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지방은 전부 다 뭐야? 지방은 특정 동물들을 숭배하는 부족들 있잖아.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불러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출도. 뭐라고 얘기한다? 사출도라고 표현합니다. 사출도. 알았지?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지방은 누가 통치한다? 사출도들이 지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왕이 얼빵해갖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이러면 어떻게? 신하들이 왕을 나가리 시키는 거. 뭐라고 한다?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부여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부여에는, 자, 봅시다. 순장이라고 불리는 풍습이 있는데, 왕이 죽으면 왕의 첩이라든지 왕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왕의 신하, 여자 신하들 같은 경우를 왕이 죽은 무덤에다가 생매장시켜버리는 거야. 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우리가 왕이 죽으면 신하들 보고 니 같이 무덤 파고 내려가서 죽으라면 죽겠나? 살라고 막 기어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막 삽으로 막 대가리 짚고 막 이래 되겠지.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되게 순수했어. 되게 순수했어요. 왕이 죽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무덤 한 대 가고 그냥 가만히 가서 그냥 생매장 당하는 거야. 순장이야, 순장. 그리고 왕이 사용하던 물건을 같이 묻는 껴묵거리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껴묵거리 잘 봐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이 부여에는, 자, 이쪽으로 볼게요. 자, 부여에는 이런 또 혼인 풍습이 있어. 그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이 사망하면, 칠판봐. 자, 취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인 형사치수제가 있어요. 형사치수제. 알겠어? 형사치수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부에는, 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는 자 볼게요. 제천행사가 있는데 자 제천행사가 있는데 12월 달에 영고라고 불리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나타내는 부여만의 제천행사가 있어요. 자 쌤이 봐봐. 여기는 지금 혼인풍습이고 자 혼인풍습이고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정말 단골 출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여러분들 꼭 좀 같이 정리를 해둬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부여는 여러분들 우제전법이라고 해서 우제, 소, 발굽으로 점을 치는 풍속 같은 것도 있고요. 알겠지? 됐어? 그리고 왕 아래, 부여는 왕 아래 사자, 대사자라고 불리는 관직들도 있습니다. 부여에는. 알겠어요? 그리고 부여에 특산물이 있거든. 특산물. 자, 특산물 쪽에 쓸게. 말, 주오, 모피라고 불리는 부여의 특산물들이 역시 있다는 거. 부여였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고구려로 한번 가볼게요. 고구려. 자, 여러분 고구려는 누가 건국했을까? 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라는 사람, 고주몽이가 부여를 건국합니다. 고주몽. 그런데 그 주몽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부여의 해모수 장군과 유화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주몽이야. 주몽. 고구려 시조 바로 동명성왕을 얘기하지. 성은 고시야. 고구려는 고시야. 고시. 계루국 고시야. 자, 그러면 이 고구려는 누구 계통이야? 부여 계통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자, 보자. 그럼 고구려는 여러분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뭘 했어? 연맹왕국이라고 했어요. 연맹왕국. 왕은 있지만 왕권이 되게 약하다고 했습니다. 부여와 비슷해. 알겠어요? 자, 이런 고구려 역시 5부족 연맹체가 있거든. 이쪽으로 한번 볼까? 5부족 연맹체. 5가지 연맹체야. 부여와 똑같아. 자, 그럼 여기 5부족은 어떤 게 있냐면 계루부, 고씨가 왕족이고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라고 해서 5가지 부족이 연맹했다는 얘기야. 연맹왕국이야. 알겠어요? 자, 고구려로 가볼게요. 자, 이 고구려는 잠깐 보자. 자, 고구려는 혼인풍습이 부여처럼 마찬가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을 치하는 제도였던 형사치수제도 고구려에 있어.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고구려는 바로 서옥제라고 불리는 혼인풍습이 있어요. 서옥제. 자, 이 서옥제를 우리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자,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갓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크면 여러분들 외갓집에 돈을 주고 여러분들 같이 데리고 나오는 제도가 바로 뭐라고? 서옥제 대릴사위제야. 쉽게 얘기해서 처가살이 하는 거죠. 처가살이 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이런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동맹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가 있거든. 동맹. 자, 이 고구려만의 특수한 제천행사야. 잘 기억을 해도 됐지? 자, 이런 고구려는 주로 약탈, 침략, 약탈을 많이 하면서 약탈, 침략 경계로 주로 많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 고구려는 주로 옥저나 동해를 많이 쳐들어가. 그래서 옥저나 동해로부터 많은 조공 같은 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이제 옥저와 동해로 한번 가볼게. 자, 옥저하고 동해는 칠판 볼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의 압박과 침략 때문에 칠판 봅니다. 자, 고구려의 압박과 침략 때문에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군장국가에서 멸망합니다. 군장국가에서. 자, 군장국가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Why? 고구려 때문이었어. 고구려 때문에. 알겠지? 그럼 우리 여기 옥저와 동해의 군장을 뭐라 부를까요? 읍군 삼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옥조동해의 군장을 뭐라 부른다? 읍군 삼노라고 얘기한다. 읍군 삼노. 알겠지? 자, 동현 알겠어? 읍군 삼노라고 표현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에서 멸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고구려 때문이었다는 거. 여기 군장을 뭐라 불렀다? 읍군 삼노라고 부른다. 알았지?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먼저 옥저부터 볼게요. 자, 옥저의 혼인풍습은 자, 볼게. 바로 민며느리제야. 민며느리제.
쌤, 민면의 제도가 뭡니까? 이 서욱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렸을 때 남자 여자를 서로 혼인을 시켜주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한단 말이야. 알았지?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친형제도.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아빠 엄마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 맞지?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자 남자가 이제 여러분처럼 장성하게 자식들이 크면 여러분들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같이 나와서 따로 사는 제도 바로 민면리 제도란 말이야. 다시 서울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가서 생활했다면 민면리제는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생활하는 제도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구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옥저는 여러분들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는 국가가 바로 옥저예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옥저는 여러분들 칠판 좀 보자. 옥저는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불리는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불리는 또 이런 옥저만의 특징이 있어요. 알겠어?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얘들아. 자 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족이야. 죽었어. 그럼 내가 묻어주겠지.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족 다른 사람이 또 죽은 거야.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럼 내 무덤 파서 같이 시체를 묻어두는 것이. 뼈를 같이 묻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골장제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야. 뼈골장. 뼈를 같이 묻는다 해서.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동해로 가볼게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동해야. 동해. 자 동해의 포인트는 칠판 보자. 동해는 역시 혼인풍습은 동해 혼인풍습은 족외혼이라는 혼인풍습이 있습니다. 족외혼. 이 족외혼이 뭡니까 하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족은 시족을 얘기해. 시족 외하고 혼인하라는 얘기야. 즉 같은 시족끼리 혼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시족이 달라야지 혼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동해는 이런 또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자 무천이라고 불리는 동해만의 제철 행사가 있고요. 동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바로 책화라는 풍습 때문이지. 책화. 자 동해는 아까 전에 얘들아 군장국가라고 했잖아. 군장국가. 그러면 여기 뭐 A라는 부족, B라는 부족, C라는 부족 등등 있겠지.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쳐들어가면 소, 말, 노비 등으로 배상하는 제도가 바로 책화야. 책화. 즉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라는 얘기야. 쳐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쳐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지. 책판 봐. 자 그럼 책화는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면 소, 말, 노비 등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책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동해는 이런 특산물이 있어요. 쌤 뭡니까? 방궁, 과하마, 이건 활이야 활. 과하마, 반어피라고 불리는 특산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동해야 동해. 알겠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삼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안은 지금 남부지방이잖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 삼안이야. 맞지? 자 그럼 이 삼안에 보면 얘들아 자 왼쪽부터 이 마한 그리고 변한 진안 지역이 있는데 이 마한은 나중에 백제가 이곳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백제가. 진안 지역은 신라가 이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가 성장을 하게 돼. 가야가. 합쳐서 뭐라 불러? 삼한이라고 합니다. 삼한. 알았지? 이 삼한은 얘들아 잘 봐. 삼한에 보면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서 목지국을 지배하는 놈이 자 마한의 최고 대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여기서 꼭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변한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철 기억하면 돼. 철. 가야의 별명이 철의 나라 가야야. 변한 지역에서는 철이 되게 많이 생산된다. 알았지? 네 봐봐. 자 철하면 어디라고? 변한이야. 알겠죠? 이런 사만은 자 칠판 볼게요. 자 정치는 누가 주도하냐면 사만에서 정치는 누가 주도하냐면 칠판 보자. 자 족장, 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치를 주도하거든. 이 군장의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신지읍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지읍차. 알았지? 자 그리고 제사는 누가 하냐면 제사, 종교제, 종교. 자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겠지. 제사장. 이 제사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군. 이 천군은 신성지역이었던 신성구역이었던 소도라는 곳에 이 천군이 있거든. 이 소도라는 지역은 제인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자 이 신지읍차라 불리는 군장의 힘도 되게 컸지만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의 힘도 되게 컸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이런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불러요? 이런 사회를 재정 분리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 분리 사회. 우리 앞에서 고조선 공부했잖아. 고조선 뭐였어? 당군 왕검. 한 명이 제사도 관리하고 정치도 지가 다 하는 것이잖아. 한 명이 정치와 종교를 다 하는 것을 재정 일치 사회라고 했다면 이 사만은 바로 뭐야? 정치와 종교를 따로따로 하는 재정 분리 사회였단 말이야. 사만의 우리 족장 분량을 뭐라 불러? 신지읍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는 누가 했어? 천군이라는 사람이 소도라는 신성 지역에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돼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이런 사만은 칠판 볼게요. 자, 사만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사만에는 자, 제천에서 있는데 5월 수린날과 10월 계절제라고 불리는 제천에서 있어요. 5월 수린날은 오늘날로 치면 단오의 기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오. 그리고 10월 계절제는 추석의 기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추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알았지? 자, 그리고 이 사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여와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항변환, 진화는 전부 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국가였고 이 중에서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 봐봐 얘들아,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옥저, 동해, 마항변환, 진화, 사만은 군장국가였다는 거 알면 됩니다. 알았지? 군장국가는 왕이 있어 없어? 없었고 연맹왕국은 왕이 있었지만 왕권이 약했다는 거. 그 중에서 자, 혼인풍습과 제천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